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일 수요일 KBC 뉴스 930입니다. 먼저 오늘 첫 소식입니다. 오늘 선관위는 김길영 씨의 한인회장 후보자 자격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재검증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이성남 씨에게 오는 17일까지 이의 제기 여부를 서면 제출할 것을 명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배혁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오전 9시 30분 법정에는 선관위의 재검토 결과에 대한 궁금증을 반영하듯 평소보다 많은 한인들이 자리했습니다. 장영준 선관위원장이 제출한 A4 용지 3페이지 분량의 최종 결정문에는 김길영 씨를 후보자로 인정한 이유가 두 가지로 요약돼 있습니다. 첫째, 논란이 되었던 3년 회비에 대해 김 후보의 납부 영수증을 확인했으며 이와 관련된 영수증책이 한인회에 보관돼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등록금 5,000달러에 대해서도 입금일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한인회관으로 정확한 액수의 등록금을 가져온 것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Various members of the KAAC and the board of directors, they all had receipts. So it's not like you had one receipt and as people paid, it went in chronological order. A lot of people carried the receipt books around it when they were at events. So the fact that they weren't in, that they didn't follow in the same order as somebody that might have paid on the same day. 이성남 씨는 예상했던 결과였다며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성남 씨는 선관위가 증인들의 법정 진술과 관련 자료들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일단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말하면 이제 익스체인지니까 이제 오픈 히어링도 좀 하자고 그럴 거고 앞으로 지금부터가 아마 더 자세하게 우리 동포 여러분께서 더 많은 기회를 아실 것 같아요. 어느 것이 진실인가 그거에 대해서 아마 내 생각에는 더. 재판 시간 10여 분 늦게 모습을 드러낸 김길영 씨는 재판이 장기화된 것 자체가 한인 사회에 부끄러운 일이라며 법정 문제가 정리된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합니다. 그걸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잘못된 것을 못 보고 있는 게 서로 감정 대립 사업으로 자꾸 기화되고 번져나가는 게 부끄러우니까 말을 자꾸 하겠는데. 한편 이와는 별도로 한인회 예산 문제에 대한 재판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4시 양측 변호사를 통해 이성남 씨 측이 한인회 예산 집행에 대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일정을 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인회를 둘러싼 양측의 법적 공방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C 뉴스 배혁입니다. 시카고에서 명문대학 진학률이 높은 고등학교일수록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격차가 큰 곳은 여학생 수가 70%를 차지하는 곳도 있어서 성별 성적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올해 입학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교육 관계자들은 여학생들의 성적이 일반적으로 좋은 편이지만 그 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관계자들은 학생들의 성 비율에 따른 학업 성취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들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들은 남학생들의 성적 향상을 위해서 남녀반을 따로 나눠 수업 내용에 차이를 두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교육 관계자들은 남학생들이 즐겨하는 비디오 게임 시간을 줄이고 학교 과제나 수업에 더 집중하는 등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카고시가 추진 중인 CTA와 메트라를 연결해 다운타운을 포함해 시 외곽까지 거대한 원형을 이루는 서클라인 프로젝트의 공사가 일부 축소될 전망입니다. 시카고시는 총 예산 10억 달러 이상이 소요되는 이번 서클라인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어제 공청회를 갖고 이 같은 수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당초 남쪽의 퍼싱 로드부터 북쪽 플러튼 파크웨이, 서쪽의 웨스턴길과 동쪽 미시간 호수까지 원형으로 연결할 계획이었으나 공청회에서 서쪽 노선을 일부 축소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CTA는 이번 프로젝트가 제3단계로 나눠서 추진될 예정이며 서클라인이 완공되면 시민들이 보다 편하게 다른 노선으로의 환승이 가능해서 출퇴근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서클라인 프로젝트에 대해 일부 사회단체들은 이번 공사가 레드라인 공사 등 다른 중요한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뉴스 930 계속됩니다. 아시안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주류 사회에서도 아시안 문화를 이해하는 행사들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이민국에서도 시카고 지역 아시안 커뮤니티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보도에 윤은주 기자입니다. 다운타운에 위치한 국토안보부 이민국 시카고 지부는 이민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아시안 커뮤니티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컨퍼런스는 시카고 지역이 아시안 커뮤니티의 이민 역사와 문화, 전통을 소개하고 이해를 돕는 자리가 됐습니다. 아시아 꼭 한국만이 아니고 여러 아시아 나라들에 대해서 알리면서 또한 특히 한국인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기회가 됐으면 해서 이민국에서 일하는 아시아 관계자들은 중국, 베트남 등 자신이 속한 커뮤니티를 직접 소개했습니다. 영주권 심사관으로 있는 최미라 씨도 시카고 한인 커뮤니티 규모와 역사에 대한 설명과 함께 로렌스 한인타운을 소개하는 프레젠테이션으로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또한 오늘 컨퍼런스에는 김정수 무용 아카데미에서 부채춤과 하관무, 장고춤을 선보이며 한국 전통 문화를 알렸습니다. Beautiful folk dance and with the drums and the girls were really beautiful. I loved the colors and the dresses. It was really awesome. 컨퍼런스가 끝난 후 참석자들은 한국 음식을 맛보며 한국 문화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민국 관계자들은 하루에도 수많은 아시안들을 상대하고 있다며 오늘 컨퍼런스를 통해 아시안 문화를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주류사회에서 활동하는 아시안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아시안 문화를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BC 뉴스 윤은주입니다. 연일 하락세를 보이던 원달러 환율이 930원대로 급락했습니다. 국제적인 달러 약세 속에 수출업체들의 수출 대금 매물이 쏟아지면서 8년 반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것입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오늘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5.8원이 급락하면서 934.3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어제 외환당국이 940원 선은 사수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으나 연일 내리고 있는 달러 가치를 맡기는 역부족이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공업과 조선업을 중심으로 수출대금 달러가 시장으로 쏟아지고 있어서 930원대 아래로도 내려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관계자들은 달러 약세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환율 하락은 감수해야 하지만 현재 환율 하락 추세가 너무 빠르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네이비 피어에 자리한 시카고 칠드런스 뮤지엄에서 세계로의 여행 한국 행사가 열립니다. 행사는 박물관 측과 한인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것으로 한국의 문화와 전통, 풍습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한국 음식을 통해 한국의 맛을 알리고 태권도, 사물놀이 등 한국의 놀이도 소개될 예정입니다. 세계로의 여행 한국 행사에는 나일스 아이타스카 한국학교 등 학생들의 무용 공연도 함께 펼쳐지며 한국의 문화를 다양한 각도로 소개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계자들은 시카고 칠드런스 뮤지엄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를 접해볼 수 있고 또 한국의 문화를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한인 커뮤니티에 많은 관심과 호응을 부탁했습니다. 오는 11월 본선거를 앞두고 있는 돈 샘펜 12지구 순회 판사 후보가 주류 사회를 대상으로 첫 번째 기금 모금 행사를 열었습니다. 기금 모금 행사에 참석한 12지구 윌링, 엘크로브, 메인 타운십 등 타운 관계자들은 샘펜 후보를 적극 후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I hope to be elected in November because, as I mentioned here tonight, I want to make a contribution to our Cook County justice system. I see a lot of problems in our Cook County judiciary where the judges serve, and I think one of the problems is a lot of judges just not working very hard. And I'm a hard worker, and I intend to remedy that situation. 어제 샘펜 후보 기금 모금 행사 참석자들은 진솔된 모습과 오랜 법조계 경험을 갖고 있는 샘펜 후보는 12지구 순회 판사의 적임자라고 입을 모으면서 샘펜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자고 격려했습니다. 샘펜 후보도 지지자들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이번 선거에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샘펜 후보가 출마하는 12지구 지역은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노스브룩, 글렌뷰, 알링턴 하이츠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에서도 한인 정치인 연합회를 중심으로 정식 후원회가 결성됐으며 한인 사회에서도 오는 8월 기금 몽금 행사를 열 계획입니다.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2006 독일 월드컵이 4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한인 사회도 대규모 응원을 위한 갖가지 준비에 한창입니다. KBS LA 윤범수 기자입니다. 한인타운 내 한 안경점. 굵은 악마 티셔츠를 입은 직원들이 손님을 맞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월드컵 영상이 상영되고 있고 벽 위쪽에는 온통 태극기 문양으로 만든 우산을 장식해 월드컵 분위기를 한껏 내고 있습니다. 이 업소는 응원독으로 시각적인 면까지 강조한 이 우산을 1000여 개 제작해 손님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동포들이 전부 같이 이렇게 합심하는 걸 보여주고 싶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행사를 준비를 했고요. 한인사회 또 한 번의 월드컵 열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박수 대신 딱따기로 대한민국을, 손잡이를 넓게 펼치면 배너가 나타나 일석이조의 응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재미 한인체육회와 한인회 등 각 단체들 역시 월드컵 응원도구 준비에 한창입니다. 현재 추정되는 응원도구 제작 예산만 해도 무려 100만 달러. 성조기와 태극기를 이어붙인 응원기와 대형 배너, 붉은 두건과 초대형 태극기가 이제 모든 샘플 제작을 끝냈고 대량 생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KBS 디자인 공모를 통해 선정된 붉은 악마 티셔츠는 지난 2002년 미국을 뜨겁게 달군 한인들의 붉은 물결을 또다시 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범교포적으로 이번에 아주 우리 동포사회 진짜 그 미국을 대표해서 아주 대단한 응원이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아주 준비물은 소파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 응원 도구들은 기본적으로 타운에서 대대적으로 열릴 예정인 월드컵 길거리 응원에 때맞춰 무료로 배포될 예정이지만 한편으론 월드컵 관련 용품들의 불법, 무단 제작도 성행하고 있어 월드컵을 이용한 악덕 상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조지 알렌 공화당 상원의원이 한국의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알렌 의원은 어제 이태식 주미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양국 간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자신은 한국의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을 100%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알렌 의원은 지난 2월 28일에도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즉시 미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가입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차기 공화당 대선 주자 중에 한 명으로 꼽히고 있는 조지 알렌 의원은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으로 버지니아 주지사 시절부터 한국의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을 적극 지지해왔습니다. 전 세계 어린이들이 영양실조로 인해 1분당 10명씩 죽어가고 있다는 통계 조사가 나왔습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매년 5살 미만의 어린이 사망자 가운데 50%가 넘는 560만 명이 저체중과 심각한 영양 결핍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기아와 질병은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인도와 방글라데시 등 10개의 국가에서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전체 아이들의 73%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남아시아 지역 어린이의 절반이 생명에 위협이 될 만한 저체중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유니세프는 1990년을 기준으로 2015년까지 저체중 어린이의 수를 반으로 줄이기 위해 밀레니엄 개발 목표를 추진 중이지만 지난 15년간 저체중 어린이의 비율을 5% 줄이는 데 그쳤습니다. 앤 베너맨 사무총장은 밀레니엄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계는 우선순위를 바꿔야 하며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연일 하락세를 보이던 원달러 환율이 930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5.8원이 급락하면서 매매 기준율 934.3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현재 환율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때는 달러당 925.2원,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때는 943.4원입니다. 한국에서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는 달러당 917.95원, 원화를 달러로 바꿀 때는 950.65원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금리가 추가로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장 전반에 영향을 미쳐 주요 지수들이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우존스 산업평균 주가 지수는 16.17포인트가 떨어져 11,400.2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5.87포인트 하락해 2,303.97포인트에 패장됐습니다. S&P 500 지수는 5.36포인트 떨어지면서 1,307.85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시카고는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흐린 날씨를 보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6도까지 올랐고 남서풍이 10마일 속도로 불면서 체감온도는 70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시카고는 밤부터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54도, 습도는 57%입니다. 사흘 동안의 시카고 날씨입니다. 4일 목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9도, 밤 최저 49도가 예보됐습니다. 5일 금요일은 구름이 끼면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58도, 밤 최저 41도가 예상됩니다. 6일 토요일 구름이 조금 끼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60도, 밤 최저 기온은 42도입니다. 내일 시카고 지역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45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7시 51분입니다. 이상으로 KBC 뉴스 930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